이 고민정이 이 정도였나. 참 이 한마디로 소꿉장난 하듯이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일종의 역할놀이를 하는 인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박영선은 인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었고. 그렇지만은 박영선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내세워지는 걸 보면서 야, 저 당에 진짜 사람 없구나. 그리고 이 좌파들은 컨텐츠가 어땠던, 내용이 어땠던, 실력 상관하지 않고 불량품이라도 얼마든지 팔려고 달려드는구나. 그때 속이는 야바웃근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서울시장으로서 박영선이가 도저히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속여서 불량 제품이라도 팔아서 당장의 이득을, 이문을 남기겠다는 것이 이 좌파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보선을 통해서 언박싱 이렇게 쫙 택배가 오면 우리가 쫙 박스를 풀 때 그 깨달음 바로 박영선 그리고 고민정 두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박영선이 정말 떨어지게 된 이 과정에서 고민정의 빛나는 성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 목요일 날 이 선거하는 그날 막 이렇게 쫙 이제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네요. 쫙 올라오니까 이 승전보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그 네티즌들이 이 고민정 페북에 가서 너무 고맙다. 이번에 고민정 씨가 이렇게 푼수짓을 해주고 또 이렇게 고민정 씨가 이 감성을 갖고 울고 짜고 그 다음에 뭐 피곤하다고 자고 뭐 온갖 말하자면은 정말 이 하얀 도화지 같은 정말 망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여러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 오세훈이 수월하게 이겼다 이제 이런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선거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 고민정 씨가요 또 자기의 이 SNS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이 SNS를 보고도 또 놀랐어요. 보실래요? 자, 고민정 씨의 SNS예요.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꾼 거라고 합니다. 고민정, 이곳에서만큼은 엄마, 아내, 저 자신이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감명 깊은 책도, 아름다운 풍경도 나누면서 즐거워지고 싶습니다. 점점점점점. 그래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막 이거를 읽으면서요,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밤의 플랫폼이라든가 뭐 옛날에 음악 쫙 깔고요. 이 아나운서나 성우가요. 감성 과잉으로 오늘 밤 외로운데 뭐 막차를 타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쫙 음악 깔고 얘기하는 이 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문장력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남편이 시인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고요. 진짜 그 시인이 뭐 즐거워지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은 말려야 되는 문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점점점 그래 주시겠어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 국회의원의 이 SNS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엄마하고 아내고 저 자신이고 싶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고민정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고민정이라는 사람에게 딱 붙은 주제는 바로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이 유권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이 광진을의 유권자들은 드디어 이 고민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요. 고민정의 그 지역구인 광진을에서 오세훈이 59%의 몰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이 죽기 살기로 밀었던 이 박영선은 37%. 그러니까 더블로 완전히 광진을에서 고민정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때 고민정이 뭐 할 수 있는 대사가 뭐겠어요. 멍청한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박영선이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민정이라는
이 아나운서 출신의 이 방송인 출신의 국회의원. 아나운서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고민정이 어떻게 KBS의 아나운서가 됐는가. 아나운서 출신의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 아주 한몫 단단히 하고 간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정현 씨도 참 깔끔하게 의정생활 잘했고요. 그리고 한성규 씨도 나름 그 입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공천위원장 하다가. 그런데 이 고민정 아마 한성규나 유정현 씨가 아나운서 망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딱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박영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는 박영선이 이렇게 콘텐츠가 없는가. 저도 사실 박영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녀의 그 찬란한 이 무 콘텐츠의 일화를 알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자기가 매일매일 단련되고 훈련되면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를 할 수 있는가 놀란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임대차 이 구별도 못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뭐 독재냐고 막 이 떠들어대는 거라든가 정말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뭐 수직정원인지 수평정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고 무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태 땅을 갖고 박영선이 이제 생떼를 썼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오세훈이 내곡동에서는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내곡동 하면 이제 생태땅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정말 이 내곡동에서도 박영선의 말이 생떼고 억지라는 거를 증명을 해준 거죠. 자, 이 사건은 뭡니까? 2005년에 이 오세훈 시장이 하얀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측량을 하러 와가지고 이 생태탕집에서 낮술로 맥주를 들면서 생태를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갔다는 거. 그래서 정책이고 또 후보자의 검증이고 모든 게 실종되고 생태땅과 페라가모만 남았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영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함량 미달이라는 그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폭발해버려서 유권자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억지를 부린 박영선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질을 이 당에서 컨트롤을 전혀 민주당에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잘 되려면은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잘 되지만 이렇게 못 되려고 하면은요,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익숙하셨겠지만은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박영선이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젊은 이들에게 미래를 안겨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를 밀어달라. 그래서 180석 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박영선의 눈물쇼, 고민정의 눈물쇼,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야말로 정수기의 그 눈물처럼 똑같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설주를 만나서 그렇게 부둥켜 안는 김정숙과 이 서해의 영웅, 그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를 보는 정수기의 그 독한 눈길, 이게 바로 좌파들의 말하자면 본색인 겁니다. 겉으로는 울고 짜고 나약하고 뭐 아내로서 어쩌고 저쩌고 같이 해주실래요? 이러고 또 의석 더 달라고 이렇게 울고 짜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최고의 형벌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박영선, 지금의 고민정.
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고민정이라는 정치인,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을 언박싱 해봤더니 결국 뭐였습니까? 내용물이 정말 형편없는 불량품에 불과했다는 거. 이번 보선 언박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죠. 네, 여러분, 내일 마이마이데이에서는요, 마이마이데이, 전역의 마이마이데이에서는 돋보기는 나의 훈장이다. 네, 제가 저의 돋보기 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유옥 TV의 이 여러 가지 든든한 지원을 위해서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일 전유옥의 마이마이데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